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오늘 북토크쇼도 저희 게스트는 발가락으로 선정하고 제가 게스트인가요? 네네. 게스트 약간 사실 좀 우울하기 때문에 게스트로 적합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제 큰일 당하셨다면서요? 네, 큰일이 났어요. 네. 났어요? 날 뻔했죠. 네네.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핫한 보이스피싱에 보이스피싱. 진짜.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들으면 저 왜 당해? 저런 걸 당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게 본인한테 딱 오면은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한 얘기를 본인이 하기엔 좀 마음 아프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려면 갑자기 오후 한 3시 정도에 나른한 오후에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3시인지 알았어. 와. 3시 정도에 맞아요. 손끝이 그냥 알딸딸할 때 졸림이 오고 그냥 아무런 나른할 때 엄마 나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서 먼저 보험을 들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그 카드랑 뭐가 필요해. 아니 신분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엄마 이 보험료를 먼저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카드 하나만 찍어서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애가 외출을 했고 어쨌든 연락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신용카드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엄마 신분증도 필요하대. 엄마 그치 하나씩 요구하는 거지. 미끼로.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줘.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정신이 없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사실을 나른하니까 남편 신용카드를 찍어서 보냈는데 자기 게 아니라 신분증도 제 걸 찍어서 보냈죠. 그쵸. 맞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기를 모면하긴 했는데 이 보이스피싱을 했던 사람도 좀 영특했으면 저를 이제 아니 이 카드 말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을 텐데 서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어쨌든 사기는 안 당했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결론이 좀 덜 똑똑해서 사기를 면했다라는 결론으로. 결론은 그렇게 났죠. 네, 그쪽도 좀 덜 똑똑하고 이쪽도 좀 너무 나른했고. 근데 너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아유 사기를 당할 뻔했고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은데 막상 그 상황에 엄마 이렇게 오면은 맞아요. 이게 몰입이 확 가족으로 가는 그리고 순간. 자제분이 어디 또 멀리 약간 멀리 뭐 취재 갔으니까 핸드폰이 없는 상황이라는 그 컨텍스트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뭐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1000명 중에 1명 걸리는 걸 걸렸다. 엄마 이렇게 많이 해서 엄마가 아닌 사람은 뭐 삭제되고 뭐 이제 다 엄마로 간대요. 그리고 요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다가 알리는 게 이런 걸 또 알리고 이렇게 들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게 면역이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발가락은 지금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돼요. 좀 창피하지만. 이걸 전문용어로 먹이는 거라고 그러죠. 아니 자기의 가을을 알리는 거니까 좀 창피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창피하지는 않고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알겠죠. 저 자괴감 들고. 저도 사실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뭘로요? 문자 메시지로 제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한 50만 원 정도, 500달러 정도 지금 결제가 됐는데 이게 아닌지 긴지 확인하려면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하래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 그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눌러서 전화했죠. 그랬더니 오케이 전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그때 재택근무 중이었는데 너 뭐야? 확 전화 받더니 너 보이스지? 이러면서 뚝 끊더라고요. 이게 너무 유명한 알고 봤더니 너무 유명한 수법이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당하는데 내가 당했다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아유 그런 걸 당할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상황에 자기가 딱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오후 3시처럼 아침이었는데 비몽사몽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 요즘에 근데 제가 이러고 나니까 주변에 엄마님들이 엄마하고 오는 거에 많이 당했다고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또 위안이 되죠. 누가 당했대 이렇게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엄마님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요. 네. 어머님들 조심하십시오.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드라마 얘기 좀 하자 했는데 그 드라마 봤다면서요? 뭐였죠? 드라마 제목이? 조선 구마사. 조선 구마사가 광고를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기 전에 네. 뭐 조선의 뭐 드디어 뭐 이야기가 시작된다, 뭐 살아 움직이는 뭐 시체들이 있다, 막 이러면서 가무성이라는 또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무성이 사극에 나와서 이방원으로 나온다, 네. 막 이래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있어서 또 저희 집에 그 좀비 시리즈를 다 보는 다 보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보는 한국 거, 미국 거, 뭐 스페인 뭐 찾아보는 분 하나 계시거든요. 네네. 너무 기다렸어요. 저도 좀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봐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약해서 봤다니까요. 그 시작하는 시간에 너무 기다려가지고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약간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거 뭐 중국 거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거 같기도 그런 하고 거 느꼈어요? 느꼈어요. 나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 주변에 기사만 봐가지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이런 게 물론 이제 국경지대라서 뭐 중국과 그때는 이제 교류를 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선을 확 거놓고 절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철조망이 있다던가 옛날에 말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 국경지대는 이게 뭐 문화가 섞여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하기에는 이제 조선을 너무 확고하게 차라리 실명을 안 쓰고 그냥 판타지로 갔으면 그게 이게 됐을 텐데 그 이방원이 나오고 세종이 근데 저 나오고 궁금한 게 항상 기사만 보니까 그 월병이랑 그다음에 그 뭐지 군 오리알 그게 화면에 많이 타이트하게 나와요? 그럼요. 그게 상차림에 나오는 상차림을 진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렇게 제사상에 차려놓듯이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접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저게 우리 뭐 드라마 보다가 저거 PPL 냄새가 난다 그 정도로 어텐션하게 그게 소품이 이렇게 저는 쭉 그래서 찍혀요? 저는 제가 인지했어요. 인지를 하고 저게 그냥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중국이랑 뭐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저렇게 많이 차려놓으려고 했나?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냥 휙 한 장면 아니. 왜냐하면 여러 번 나왔는지. 그 상에서 먹는 게 나왔기 때문에 먹는 것도 나오고 그 외국에서 이제 신부님이 그 구마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통역관하고 이렇게 같이 거기서 상차림한 걸 먹는 거니까 계속 나오죠. 그러면 시청자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네요. 문제가 있네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그것도 그렇고 이야기가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첫 회에서 이게 확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오고 굉장히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작품성도 없었다. 재미도 없고. 저는 이제 기사만 보니까 소품 문제랑 그다음에 소품이 나와도 소품을 확 덮을 만큼 그게 생각이 안 날 만큼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태종이 이성계 아빠 생각을 한 다음에 이방원이 그걸 생각한 다음에 막 국민들을 막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못 보신 거죠? 아니 그게 이제 때려서 죽이는 게 때려서 죽이는 걸 뭐 좀비를 퇴치한다 약간 이런 쪽으로 오게끔 한 게 아니고 약간 너무 과하다 싶게 온 거예요. 아무튼 부각되게 난폭하게 부각되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 기사를 보기 전에는 너무 산만하게 만들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뭔지 모르겠다 산만하다. 근데
특히 왜 조선시대를 저렇게 했을까? 그냥 네. 조선시대 없이, 이방원 없이, 아. 세종 없이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 정도로 막 아빠 그러니까. 나오는 꿈만 꾸고 그렇게 사람을 학살할 정도로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요번 사태를 보고 왜 드라마 제작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그렇죠. 배우들의 노력과 이런 아티스트적인 게 모이는데 왜 역사적인 그런 검열이나 감수를 받지 않는가. 물론 받았겠지만 그 감수한 교수님이나 이 사람들이 이거 고쳐야 된다라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요즘 이제 제작진에서 조금 심한 약간 그런 드라마들 좀 있잖아요. 네.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이제 왜 그 그런 가족 시스템이 간에, 없는가. 아니 가족 간에 뭐 이런 게 좀 나와서 왜 그럴까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방통위가 약간 교체식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이건 방통위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는 방영이 되고 난 다음에 나서의 그 기관이지 방영 전에 먼저 필터링이 걸쳤어야 돼요. 그거는 안 해주나요 방통위에서? 아니 방통위 안 해주죠. 방통위는 방송이 나간 다음에 너희 이거 문제야 해서 심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방송이 나가기 전부터 저는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 회에 자막으로 나오는 게 방통위구나. 그렇죠. 방통위는 방송이 나와야지 방통위가 뭐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방송이 나오면 안 되는 컨텐츠였고 그 드라마 작가 한 명이 다 쓰는 걸로 어떻게 다 그렇게 책임을 묻느냐. 저는 그게 문제인 거죠. 드라마 작가가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검열 그 사전 감수 시스템이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진짜 숙고를 한 다음에 이런 작품에 투자를 받고 이래야 되는 게 수순인데 얼마나 방송사도 문제고 얼마나 지금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손해보는 거죠. 방송사 손해보고 제작사 손해보고 작가 손해보고 여기서 아니 그래서 그만 방영하게 됐나요? 네네. 오늘 기사가 떠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하자고 한 건데 되게 열이 냈네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제작 시스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까지는 못했네요. 그 사람들이 다 작가를 마녀 사냥하고 뭐 신경수 그 감독을 또 많이 좀 탓하는 글이 많은데 이건 그 시스템을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요. 지금 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왜 다 책임을 줘요? 이거를 감수를 받아야죠.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감수 적어도 교수들 진을 한 9명은 추려야 돼요. 왜냐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역사물이니까. 특히 역사물 같은 경우는 고증을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중국에서 지금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동북공정의 기류가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사 문제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사람 하나 세계사를 건드렸다가 또 좀 하차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케이블에서. 근데 역사 문제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역사 문제를 다 대본을 쓰게 해서도 안 되고 그거 진짜 감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너무 열을 냈으나 네. 오프닝에서 이제 좀 찬란한 소설 하나를 읽겠습니다.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눈의 여왕 한스 크리스타인 안데르센의 작품입니다. 네. 어떤 책인지 모두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눈의 여왕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이야기인지 뒤에 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비유와 상징이 이야기 곳곳에 담겨 있는 눈의 여왕은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작품으로 손꼽히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핀란드의 풍경과 민속 문화를 개성 있고 정교한 일러스트로 표현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아티스트 산나 아누카의 그림이 더해지면서 이 책은 동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아트북으로 평가받았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했는데 이 책이 출판사가 어디서 나왔죠? 문학수첩이네요. 네. 문학수첩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이 집에 있는지도 모르고 추천을 했어요. 그 있는지도 몰랐던 게 그냥 서점 가서 예뻐서 산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예, 안데르센이 누군지 한번. 네네. 예. 네, 그래서 이 책을 샀고 봤더니 안데르센이 쓴 거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북으로 접근을 하신 거구나. 네, 그냥 산 거예요. 팬시분 사듯이. 그러니까. 그랬더니 안데르센이 쓴 거는 언젠간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안 읽고 있다가 이제 독감에서 읽게 된 거죠. 안데르센은 여러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그 안데르센입니다. 이분이. 맞습니다. 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아빠이시고 세탁부 어머니 사이에서 딱 보면 이제 계급이 좀 낮은 느낌이죠. 그 당시에 이제 약간 계급이 있었으니까. 네. 17세가 되어서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동화 작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대표작 미운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이 있죠. 지금 뭐 이 작품으로 인세를 받으려면 정말 얼마나 벼락부자가 됐을까요? 눈의 여왕은 1844년에 출간되었어요. 그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요. 덴마크 왕자 왕세자가 직접 그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로 태어나서 다이아몬드 급이 된 거죠. 명예를 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산나 아누카도 좀 알아볼까요? 이 아트북으로 저를 그냥 사게 만든 아트북으로 네네. 벽을 올려주신 산나 아누카는 영국과 핀란드를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냈대요. 이름을 보니까 약간 그 혼혈 느낌이 좀 나죠. 산나 아누카. 그 덕분에 핀란드의 풍경과 민속 문화는 그녀의 모든 작품을 이루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고 합니다. 판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녀는 현재 영국 브라이튼에 거주하며 핀란드 대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메코의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래요. 마리메코 예쁘네요. 그러니까. 네네.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야겠어요. 그녀는 보그를 비롯한 수많은 인테리어 디자인 잡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였고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또 다른 동화 전나무의 일러스트를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네. 아트북이야. 아트북. 네. 그래서 진짜 그림이 굉장히 뭐라고 하지 추상적이면서도 관념적인데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 한쪽은 글이 있고 한쪽은 그림이 있는데 맞아 기대돼. 그림이 네. 한참을 쳐다보게. 그림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기대돼. 한 장 한 장 넘길 때 그 다음 그림이 뭘까 기대되는. 그러니까. 이런 책 읽기는 또 약간 새로웠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될까는 또 너무 낯설지 않은데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을까? 네네네. 아무튼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왜 읽게 됐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네. 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만화를 그 라이카라는 만화를 보고 그 만화와 문화 사회학적 읽기라는 이제 이런 평가서인가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서인가요? 뭐 이런 네네. 책을 읽었습니다. 사회학 입문서라고 할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만화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페이지 133쪽에 눈의 여왕 중에서라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챕터는 문화적 텍스트, 사회를 비추는 일그러지는 거울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못된 악마가 거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다 흉측하게 보이는 거울이었습니다. 악마는 거울을 하늘로 옮기다가 가만 떨어뜨려 깨트립니다. 산산 조각난 거울은 먼지처럼 떠다니다 사람의 눈과 마음으로 파고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차갑고 잔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눈의 여왕의 그 모티브가 너무 궁금하다 해서 즉각적으로 다음 주에 읽을까? 이렇게 돼서 오늘 이거를 읽게 된 거죠. 네. 그럼 우리 한마디로 말해봐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해보는 시간. 발가락. 눈의 여왕 뭐야? 나는 이 제목만 보면 책도 너무 예쁘고 눈의 여왕이 막 세상을 헤쳐나가는 아니면 세상을 망가뜨리는 뭐 이런 이야기일 줄 알았는데 주인공은 게르다였어. 게르다 여자 주인공이죠. 네네. 그리고 게르다의 성장 이야기야. 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게르다라는 인물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게르다. 저는 어떤 책인가요? 눈의 여왕은 동화의 여왕이야. 동화의 여왕. 그러니까 동화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요소들, 판타지적인 요소, 아름다움, 그다음에 순수함, 그다음 미스테리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어. 아주 재밌어. 빛나는 짧은 이야기. 빛나는. 근데 솔직히 어른 책, 뭐 동화가 아이 책은 아니지만 보통의 소설은 그 작가들이 의식적으로 약간 그 진실을 숨기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고 배경 설명이 많아요. 근데 동화는 그런 거 다 치우고 정말 뼈대만 딱 정갈하게 싫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마음이 복잡한 시기에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시기에. 복잡한 시기에 마음을 위로 막 그냥 잎이 많은 막 그런 소설도 좋은데 그렇게 줄기만 다 가지런한 스토리를 보니까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를 궁금해하는 이 눈의 여왕이 시작되는 챕터 첫 번째 이야기. 요거를 좀 자세히 읽어볼까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전문을 낭독하지 않으면 이 책을 입문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을 한 2페이지 정도 되나요? 이거를 한 패러그래프씩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 이 이야기는 여태껏 당신이 보지 못했던 세상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아주 간사한 말썽쟁이 요정이 있었다. 사실 그는 요정이라기보다 악마에 가까운 존재였다. 어느 날 이 사악한 악마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 기묘한 힘을 가진 거울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이 거울에 비치면 세상에 다시 없이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고 쓸모없고 추한 것은 더욱 두드러지고 흉하게 보였다.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푹 삶은 시금치로 바꾸어 버렸다. 이거 좋더라고요. 선하디 선한 사람들도 거울 속에서는 몸통 없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다. 주근깨가 하나라도 있으면 코와 입이 주근깨로 뒤덮였다. 이거 참 재미있구먼. 악마가 말했다. 착하고 마음이 경건한 사람도 거울 속에서는 비열한 웃음을 짓는 세속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자신의 기발한 발명품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이 악마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는 말썽쟁이 요정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다. 그리고 직접 거울을 들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과 세상 구석구석의 풍경을 거울에 비추어 흉측하게 일그러뜨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말썽꾼들은 천사들과 하느님을 골탕 먹일 계획을 세웠다. 거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하늘 높이 날아오를수록 거울의 웃음소리는 커졌고 요정들은 거울을 붙들고 있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천국과 천사들을 향해 계속해서 날아올랐다. 웃어대던 거울은 거칠게 몸을 뒤흔들더니 요정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거울은 산산이 부서져 수백만, 수천만 개의 조각이 되어버렸다. 거울이 깨지자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 모래알갱이보다 작은 거울 조각들이 세상 곳곳으로 날아간 것이다. 이 작은 조각들은 사람의 눈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비꼬아 보게 되고 무엇을 보든 나쁜 면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거울과 똑같은 힘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드물지만 거울 조각이 사람의 심장에 박히는 일도 있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거울 조각이 박힌 심장은 점차 온기를 잃고 마침내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조각들은 유리창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이 유리창을 통해 친구를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슬픈 일이 벌어질지 모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안경알이 된 조각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는 밝은 세상을 더욱 또렷하게 보기를 희망하며 안경을 썼지만 이런 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도리어 더 추악할 뿐이었다. 악마는 이 모든 것이 못 견디게 재미있어 배꼽이 빠지도록 큰 소리로 웃어댔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작은 거울 조각들이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바로 이 거울 조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흥미진진해. 그쵸? 아니 제가 낭독하면서도 완전 빠져드는 몰입되는 이 낭독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문장 하나하나가 사람을 그러니까 번역도 리드미컬하게 잘하시는 것처럼 약간 랩처럼 뭔가 그 리듬이 있게 번역을 하셨네요. 이게 읽다 보니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어요. 군더더기 없고 그 푹 삶은 시금치 이런 거 그 좋고요. 부분 되게 좋았는데 이게 귀로 들으니까 또 좋으네요. 느낌이 확 오네요. 오늘 약간 느낌이. 요렇게 좀 좋은 많이, 문장을 낭독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걸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이 다 눈에 누가 박혀 있는지 박힐지 그 유리 조각이 박혀서 어떤 일이 스토리가 펼쳐지는지 이제 알아볼 텐데 노래 한 곡 듣죠. 그럽시다. 저희가 너무 이제 목소리 많이 냈으니까. 네네. 눈의 여왕이니까 우리 그냥 심플하게 내리꼬 내리꼬 듣겠습니다. 저희가 음악 들으면서 이 네네. 눈의 여왕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서문을 읽었으니까 네네. 서문의 첫 번째 이야기 읽었으니까. 네네. 근데 우리 PD님을 갑자기 급 게스트로 초빙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PD님이 항상 저희가 책 얘기할 때 책을 읽어오세요. 아니고 갑자기 지금 뭐라고 읽어오시려고 하지만 읽어오지 않았는데 이번 책을 읽으셨는데 완전 깊은 심독을 하셔가지고 게스트로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네. PD님, 네. PD님. 그래서 눈의 여행을 읽고 아까 의문점을 얘기하셨는데 그걸 먼저 우리 풀고 얘기할까요? 저는 어떤 이걸 생각이 읽으면서 드셨어요? 든 생각이 어릴 때 읽을 때에는 응. 눈의 여왕이 어쨌든 카이를 데려갔으니까 남자 주인공을 음.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나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도 눈의 여왕이고 약간 앞에만 설명하면 앞에 설명 좀 해야겠다. 네. 카이와 게르다라는 옆집 친구들이 있었어요. 소년과 소녀. 이게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카이를 갑자기 그러니까 썰매를 타러 나갔다가 아니 카이 눈에 먼저 그 맞아요. 거울에 입자가 박히고 박히고 카이가 말썽쟁이가 됐는데 카이가 눈의 여왕한테 납치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게르다가 찾으러 간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시고 우리 피디님 얘기하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만든 사람은 악마인데 또 카이를 데려간 사람은 눈의 여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눈의 여왕을 나쁜 캐릭터는 아니지만 뭔가의 하나의 시련이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니까 시련. 그래가지고 이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눈의 여왕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쁜 캐릭터 이게 전반적으로 뭐 요즘 빌런이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자기도 몰라. 자기가 어떻게 나쁜 사람이 됐는지 그냥 나빠. 근데 그런 사람 말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상황상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요 눈의 여왕은 이 피디님 얘기 들어보니까 두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나빠가지고 사람을 해하려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상황상 데려간 거야. 그 나쁜 사람이 된 거지. 왜냐면 얘 카이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렸으니까 네네. 독자들이 그렇죠. 보기에는 그 눈의 여왕은 음. 여기서 할머니의 입에서 눈의 여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사람이에요. 눈을 내리게 하는 여왕이니까. 근데 눈을 내리게 해서 잠시 행차했는데 어떤 꼬마가 약간 뭐지 그 눈에 악마성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 위험한 분자라서 데려간 걸 수도 있어요. 눈의 여왕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네요. 쟤 악마가 만든 그 거울에 입자가 눈에 꼈네. 쟤는 이 사회에 있으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내가 데려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미션을 줬잖아요. 영혼이라는 글자를 만들라고. 걔도 시킨 거지. 그러니까 눈의 여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눈의 여왕은 저는 악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왜 눈의 여왕의 악역이라 생각하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동화 이 책은 아니지만 동화 같은 데 약간 이 캐릭터를 만들 때 네. 눈을 삐죽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네네. 사람을 막 그 이런 주인공에 비해서 엄청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책을 읽는 게 좋은 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어. 저도요. 딱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한 이유도 알게 되고 그렇죠. 근데 아이들 눈에서는 얘가 악역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생긴 모양상 그럴 수 있고. 근데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밖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꾸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을 약간 보호하려는 그런 그렇죠. 입장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개인의 이야기를 보느냐 사회의 이야기를 그렇죠.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아무튼 재밌는 네. 책. 그래서 이제 그 피디님이 또 재미있는 페이지를 하나 읽어주신다고. 네. 제가 그 재밌게 봤던 페이지는 19쪽에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카이가 그 심장이랑 눈에 그 거울 쪽이 박히고 이제 그 막 썰매를 타고 막 마을 밖으로 나갔다가 눈의 여왕을 그러니까 이제 뒤를 따라갔어요. 눈의 여왕을 썰매 뒤를 따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무서워진 거죠. 너무 뭐가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 페이지 그냥 읽을까요? 네, 말로 하면은 좀 뭐 읽으면 되나요? 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다. 카이는 한치 앞도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썰매는 계속해서 질주했다. 덜컥 겁이 난 카이가 커다란 썰매와 연결된 줄을 풀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카이의 작은 썰매는 멈추기는커녕 바람처럼 빠르게 커다란 썰매의 뒤를 스쳤다. 카이는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썰매는 그 사이를 손살같이 가르며 내달렸다. 가끔씩 썰매는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도랑을 건너는 듯 훌쩍 뛰어오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카이는 겁에 질려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 아이는 기도문을 외워보려고 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구구단 뿐이었다. 귀여워요. 재밌네요. 아니 귀여워요. 기도문보단 구구단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이제 네. 왜 어린이를 설명할 때 외모를 막 설명하고 뭐 그 아이의 뭐 어떤 걸 설명하는 것보다 딱 요 한 문장으로 이 아이를 딱 설명하는 좋은 문장이었어요. 근데 일단 그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문장이긴 했어요. 그 시대가 이제 과학주의가 막 뜰 때였잖아요. 1844년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구단은 이제 구식의 종교. 그다음에 기도문은 구식의 종교고 구구단은 이제 신식의 어떻게 보면 과학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쪽은 이성 쪽인 거죠. 우리 또 이렇게 문학이 갑자기 분석 됐네요. 카이는 그런 거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체크해놓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재밌어가지고. 네네. 발가락은 뭐 있나요? 그 다음에 읽을 만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 카이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게르다가 카이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이제 절친인데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찾으러 가서 이 두 번째 소녀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세 번째 마법사 할머니의 정원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법사 할머니는
그 정원에서는 또 다시 약간 마법사 할머니가 외로웠는데 게르다가 오니까 얘랑 같이 살고 싶어서 자기의 정원의 장미를 다 없애고 카이가 생각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봄에 갔다면 한 가을쯤에 빠져나왔어요. 근데 저도 네.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그 장미가 있으면 왜 생각이 왜냐면 얘네들의 추억의 장소가 음. 장미를 키우는 화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이 이퀄 장미 이렇게 이미지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네들을 알고 있어 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노파가 저는 여기 이 할미는 말이다. 너같이 예쁜 여자아이가 곁에 있었으면 하고 늘 바랐단다. 이렇게 너를 만나고 보니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거란 예감이 드는구나. 네.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동화나 음.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이 뭔가 구출하러 가던가 아니면 어디를 찾아가는 플롯에서 항상 이렇게 유예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도 그렇죠. 고향을 찾아가는데 잠깐 들리려고 했는데 거기서 뭐 3년 동안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여자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런 플롯이 나오는데 피노키오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디 딴 데 가서 시간 보내고 헛탕치고. 그러니까 인생을 그린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 여기 지금 얘기하는 그 장미 이야기가 재밌었어요. 노파가 빗질을 할 때 이제 아이를 빗질해 준 거죠. 네네네. 그토록 그립던 카이에 대한 기억이 게르다의 머릿속에서 조금씩 사라졌던 것이다. 네네. 사실 이 노파는 솜씨 좋은 마법사였다. 사악한 마녀는 아니었지만 네. 게르다를 보내고 싶지 않아서 장미 덕물을 흔적도 없이 땅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왜냐하면 게르다 장미를 보면 지붕 정원의 장미를 네. 떠오를 것이고 찾아갈까봐 그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게르다가 음. 이제 이 노파집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와가지고 수소문을 하잖아요. 많은 이제 식물들과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장미가 왜 없지? 응, 하고서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석구석 살펴는 장미가 다 없어요. 근데 이제 눈물이 한 방울 딱 떨어지면서 그래서 장미가 장미가 태어났어. 올라왔죠. 장미순이 올라오면서 그러더니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뭘 나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호전했는데 뭐 이렇게 호전한지 안 거지. 나는 길 떠나야 돼. 네. 그리고 다시 카이는 죽지 않았어. 나는 그동안 죽은 사람들과 함께 땅속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카이라는 아이는 없거든 하면서 장미가 알려줘서 알려줬어. 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장미 외에 뭐 미나리, 고사리, 뭐 별별 사람들한테 미나리 고사리 없었나요? 잠깐만 미나리랑 고사리 없었던 거 아니 히야신스 무슨 그러니까 여러 식물들한테 그런 쪽으로 물어봐요. 갑자기 여러 예. 식물들. 미나리 괜찮았어요. 근데. 미나리 있어요 여기. 아니 미나리 그러니까 뭐. 갑자기 미나리가 나오니까 네. 반가워서 막 물어보는데 각자 카이에 대한 정보는 얘기 안 해주고 각자 자기에 대한 사연을만 얘기하는데 난 그게 너무 웃겼어요. 피디님 어땠어요 그 장면? 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근데 모든 동물이 다 그렇잖아요. 네. 그 실록도 뒤에 가면은 네네. 어디 도착해서 자기 얘기가 먼저 하고 네네. 자기 얘기가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이 되게 나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사람들 가만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얘기를 거야. 해요 맞아. 주로. 그래서 이제 그거와 비슷한 에피소드라고 남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야 나는 거기서 그렇게 그쵸.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잖아요. 인터넷으로 무슨 정보를 검색할 때 막 찾는데 막 이건가 찾는데 블로그에서 자기 얘기 나오고 난 정보를 찾는데 이거 클릭하는데 자기 얘기만 나고 그런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정보를 서치할 때 정보도 그렇구나. 그쵸. 나는 그게 알고 싶어서 그 블로그에 들어갔는데 그 블로그는 자기 얘기만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anyway 계속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동식물들을 만나다가 네. 굉장히 과학적이세요 오늘. 드디어 네. 새로운 정보, 카이에 대한 정보를 주는 비둘기를 만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67페이지에 라는 패러그래프고 이 산적 소녀가 키우는 산 비둘기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69페이지. 67페이지에. 67페이지. 네네. 그. 그그. 내 친구 카이를 본 적이 있어. 하얀 암탉이 그 아이의 썰매를 끌고 있더구나. 카이는 눈의 여왕과 함께 커다란 썰매에 앉아 있었어. 그 썰매는 우리가 살던 숲 위를 낮게 날아갔는데 순간 눈의 여왕이 내뿜는 차가운 기운이 숲을 휩쓸어 버리더라. 그래서 어린 비둘기들은 모조리 죽었지. 우리만 살아남은 거야. 구구구구. 그게 다 무슨 얘기야? 눈의 여왕은 어디로 간 거니? 좀 더 자세히 말해줘. 깜짝 놀란 게르다가 소리쳤다. 아마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1년 내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지. 저기 있는 술록에게 한번 물어보렴. 아, 라플란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록이 등장합니다. 알고 봤더니 술록이 자기 고향이야, 라플란드가. 아, 그래? 그럼 고향으로 갈래? 그래서 술록을 타고 이제 라플란드로 찾아가게 되죠. 라플란드. 네. 라플란드. 아, 많이 라플란드.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쵸? 네. 라플란드가 거기도 나오죠. 눈의 여왕. 그러니까. 그 뭐지? 눈에 갑자기 겨울왕국? 겨울왕국. 네네네. 라플란드. 네. 자, 갑니다. 술록이랑 가요. 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막 달려. 그래서 이제 거기 마을에 가서 라플란드 할머니네 집에 가요. 술록이 아는 그 갔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좀 도와줘야 된다. 우리 게르다를. 게르다를 도와줘야 됐다 했더니 게르다에게는 도움이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기부터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네. 술록 얘기죠. 술록 발가락. 응. 할머니 꾸미. 그러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게르다에게 마법의 거울이나 눈의 여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는 약을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저 아이는 이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단다. 내가 줄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하지. 그동안 마주친 수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저 아이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 너도 알잖니. 저 어린 것이 맨발로 거친 세상에 뛰어들어 이 먼 곳까지 온 건 또 어떻고. 하지만 저 아이한텐 이런 사실을 말해선 안 돼. 저 아이의 힘은 바로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지. 눈의 여왕을 찾아가 친구의 눈과 심장에서 거울 조각을 빼내는 것은 저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지. 눈의 여왕의 정원은 여기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단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서 동하네. 착하고 순수한 마음. 동하다. 여기서 어땠어요, 여러분들 읽으면? 저도 그러니까 이거 표시했어요. 역시 힘은 자기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서 항상 힘을 찾으려고 우리가 또 방황하고 있었구나. 피디님은 어땠어요, 이거 읽을 때? 저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네. 역시 동화라서 착한 거와 순수한 걸 강조하는구나. 그러니까 착하고 순수한 애가 고생할 땐 세상이 돕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얘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무도 못해. 본인이 알면 안 돼. 본인이 알면 되바라지기 때문에. 나는 착하고 똑똑해. 이걸 아는 순간 이제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착할 순 있어, 계속. 근데 순수함이 사라지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동화네. 이런 거 느꼈습니다. 아니, 제가 옛날에 옛 이야기 같은 걸 좀 공부했는데 네. 거기서 항상 주인공은 막내잖아요. 왜 막내냐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네네네. 막내가 가장 힘없고 약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막내였다는 거예요. 예전에 막내였죠. 계속 막내인 나는. 그러니까 첫째도 진짜 막내. 둘째가 태어나기 전에는 막내고 둘째도 셋째가 태어나기 전 막내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할 수가 있대요. 막내 이야기로 가야. 그러네요. 그리고 네네네. 막내는 항상 모자라야 돼. 바보 입안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모든 걸 갖고 있는 장남이나 그 재산을 물려받은 둘째나 이런 애는 그렇게는 못해.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이 없는데
순수해. 어 순수해. 외모상 외모상. 외형상은 아. 그렇고 마음은 되게 굳건하고 순수해. 네. 그래서 그 아이가 길을 떠나서 뭔가 해결을 할 때 외부의 도움을 저절로 받게 돼.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겉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렇죠. 분명 이 아이는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그 신발도 없어졌잖아요. 네네네네. 빨간 구두. 네, 빨간 구도 없죠. 다 그러니까. 줘. 탈신을 막 줘, 그렇지. 사람들이. 어. 저는 막내인데 음. 도움을 받는 거에 자존심 상해하지 않는 게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너무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어리니까 어. 막내가. 근데 또 남한테 도와달란 말 못하고 도움받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성격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이해가지 않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닫고 네.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왕은 그 어떤 사람인지 78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여왕은 이제 물론 성에 살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그거를 묘사하는 글이 또 여기 백미예요. 네, 백미입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눈의 여왕이 성에 머물 때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한가운데 앉아 시간을 보낸다. 여기 호수 있는데 좀 읽어보죠. 네, 그럴까요? 뭐. 발가락 읽어주세요. 네. 누구로도 잠시만 주의를 기울이면 언제 빛이 가장 밝아지고 언제 가장 어두워지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 눈으로 만들어진 넓고 텅 빈 방 한가운데는 얼어붙은 호수가 있었다. 호수 표면의 얼음은 수천 개의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하나같이 솜씨 좋은 장인이 공들여 만들어낸 예술품 같았다. 눈의 여왕은 성에 머물 때면 이 호수 한가운데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여왕은 이를 가리켜 이성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눈의 여왕은 이 이성의 거울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최고의 거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 책이 쓰여졌던 컨텍스트를 보면 그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것과 지금 전통의 신학적인 것 이게 이제 대치됐는데 눈의 여왕은 이성 쪽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더 과거보다 직진하는 네. 그런 코스가 되는 거죠. 안데르센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게 더 추종하지 마라 그거를 이성을 이런 쪽으로 이제 나아가죠 스토리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그 카이에게 시킨 미션을 여기가 나옵니다. 네. 요 카이가 부분을- 뭐라고 썼는지. 요 부분도 한번 이쪽에 네. 좀 그 지금 대화체라서 읽어보죠. 뭐. 발가락이 여왕을 하실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리고 카이를 음. 그 우리 피디님이 하시고 제가 해설을 맡겠습니다. 네, 80페이지입니다. 카이는 그럴까요? 그리고 어디부터 이거? 카이는 얼음 조각으로 글자를 만들기도 했다. 많은 단어를 만들었지만 웬일인지 한 단어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만들 수가 없었다.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였다. 카이가 이토록 열심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단어를 만들어내면 넌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럼 내가 온 세상을 선물로 주지. 새 스케이트도 한 켤레 주마. 눈의 여왕이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카이는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결과는 늘 실패였다. 따뜻한 나라들을 좀 둘러보고 오마. 검은 가마솥을 살펴봐야 할 때가 됐어. 눈의 여왕이 말했다. 검은 가만솥이란 알트나와 베스오비오 화산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눈을 좀 내려줘야지. 그동안 노란 레몬과 자줏빛 포도를 키워내느라 고생했으니 하얀 담요 아래에서 편히 쉬게 해줘야 해. 말을 마친 여왕은 곧장 성을 떠났다. 어머, 없네요. 카이 대사는. 저는 카이랑 눈의 여왕이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읽을 때 카이가 돼서 대화를 했나 봐요. 너무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눈의 여왕은 떠나고 음, 게르다가 여왕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진짜 안 읽어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요 만나는 우리 장면. 요 만나는 장면을 계속 이어가고 네. 피디님이 카이를 음.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이러한 상황에 게르다가 여왕의 성에 도착했던 것이다. 게르다는 커다란 성문을 통과했다. 칼날 같은 바람으로 만들어진 문이었지만 게르다가 저녁 기도문을 외우자 바람은 달콤한 잠에 빠지듯 순식간에 잠잠해졌다. 게르다는 마침내 거대하고 텅 빈 차가운 성 안에 들어섰다. 그리고 카이를 발견했다. 게르다는 한눈에 친구를 알아보고는 카이를 향해 달려가 그를 품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 카이, 사랑하는 내 친구 카이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게르다는 카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 향기로운 장미꽃 만발한 그 계곡에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뵙게 되리. 카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에 카이의 눈에 박혀있던 거울 조각이 씻겨 나왔다. 게르다. 한 번 더 해주세요. 게르다! 카이가 마침내 게르다를 알아보고 기쁨에 겨워 소리쳤다. 사랑하는 내 친구 게르다. 대체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여기는 또 어디지? 카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긴 너무 춥잖아. 엄청 넓기만 하고 텅 비어있네. 네, 이렇습니다. 만났어요. 네,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성인이 되는 건 그 다음인가요? 네네. 그렇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시간상 정리를 하면 이들이 손을 꼭 붙잡고 다시 그 지붕이의 집으로 살았는데 이 둘은 이미 성인이 됐죠. 어린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미꽃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았다. 찬란하게 눈부신 여름날의 따스한 기운이 두 사람을 감싸주었다. 네, 해피엔딩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아까 이제 신학에서 그쪽으로 과학 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성경 읽는 소리가 또 들려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읽고 난 소감을 우리 짤막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죠. 네. 어떠셨나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떠나는 내용이 참 아름답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현실. 사랑하는 사람을 잘 관리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10대처럼 읽으셨구나. 이제 관리를 관리해 갈 수 없잖아요. 찾아갈 수 없으니까. 찾아갈 수 없으니까 뭔가 계속 찾는 것이 많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행복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 찾고 싶다. 새로운 것. 저는 처음에 사랑. 이제 로그라인에서 눈의 여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게르다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눈의 여왕이 다시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주인공은 특정할 수가 없는 책이다. 네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소감은. 그럼 우리 PD님은? 저요? 저는 그냥 포기하지 않고 무언가를 계속 찾아 나서는 힘?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 PD님의 나랑.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찾아나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답고. 힘은 무엇이었나요? 원동력은? 원동력은 결국 사랑? 그래서 사랑. 순수하고 착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책. 네, 이거로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예요. 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